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지연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지연입니다. 제가 강의를 의뢰받고 제목을 뭐로 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어, 유산화가 제게는 성장판 주사 같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독려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판 주사, 나의 유산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형용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과거를 한번 돌아보니까 도전적인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직업들을 제가 경험을 해봤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서는요, 신한 다이아몬드라는 회사에서, 한 5, 600명의 중견기업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유럽을 담당하면서 제가 그곳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어, 차이니즈 드림을 갖게 됩니다. 13억 인구가 만약에 연필을 한 자루씩만 사게 돼도 와, 이 매출이 얼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주 용감하게 결혼을 하고 신랑하고 함께 어,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5년 정도 제 사업을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업은요. 우리나라의 알뜰 시장이라는 신문이에요. 중국은 출판물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출판물에 대해서, 어, 이 출판물을 내려면 그곳 회사의 출판 판권을 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영신문이라는 곳에 판권을 사와서 제가 알뜰시장이라는 신문을 그곳에서 만듭니다. 처음에 이제 그곳에서 할 때는 그런 알뜰시장이라는 문화 자체를 모르는 곳에 그 문화부터 알려야 되는 개척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노력을 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점점 광고가 스스로 들어올 때쯤 되니까 윤영신문에서도 판단하게 아, 이게 사업이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권을 연장하려고 보니까 연장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중국 시장에서 이제 자리를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원래 영어를 조금 잘하고 당시에 몰입식 영어라고 해서 영어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있으면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13년 정도 한국에 돌아온 후에 이제 영어 교사로 교편 생활을 하고 잘 지내고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유산화를 알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5학년이 되는 나이에 이제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몸에서 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자궁에 살짝 뭐가 생겨가지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게 돼서 제가 보약을 좀 먹고 싶다는 생각에 저희 언니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저희 언니는 한 30년 동안 병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병원 쪽으로 잘 알겠다 싶어서 제가 언니한테 어디 한약방 좋은 데 있으면 좀 알려줘. 이러고 이제 언니한테 전화를 하죠. 그랬더니 언니가, 아휴, 야, 그렇게 한의보다는 온몸을 전체적으로 클렌징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제게 유산화를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해독을 한번 한 달 동안 해봐. 그래서 전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한번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도 생각했고 언니가 권유해 주신 제품이니까 제가 해독을 한 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궁에 뭐 약간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운동을 전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필라테스를 하고 있었는데 해독을 하는 한 달 동안은 필라테스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해독만 열심히 했죠. 제가 좀 규칙은 잘 지키는 편이라 안내해 주신 대로 해독 프로그램을 정확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체중이 3.2kg 줄어들고, 그런데 근육량이 올라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 하나도 기존에 하던 운동조차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체지방량은 전체 체중에 비해서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체지방률도 떨어지고,
더 놀라웠던 건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이 39나 올라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언니한테 카톡으로 와, 이거 뭐야? 대박. 이렇게 보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피곤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다 오면요, 하루를 쭉 이어서 하루를 이어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널브러져야 됐어요. 그래야지 오후에 제가 잠깐 뭐 동호회를 하던가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피곤한 게 당연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해독을 경험한 후에 하루를 쭉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학교 갔다가 와서 집안일도 좀 하고, 그리고 제 동호회 활동도 하고, 이렇게가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와, 또 이런 새로운 삶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좋은 건 알리게 되겠죠. 첫 번째 알린 게 저는 저희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오빠도 제품을 잘 먹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오빠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필요하면 해독도 하고 하는 단계가 되는데, 어느 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이것 좀 봐. 너무 웃겨. 그러면서 보내준 문자가 이게 오빠의 체험이에요. 오빠가 스스로 해독을 하고 제게 보내준 체험인데 놀랍게도 해독 일주일 만에 88.05에서 이렇게 83.80으로 체중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놀랐던 건 이 체중이 아니라요. 바로 이겁니다. 오빠가 이 해독을 시작한 이유가요. 어느 날 보니까 혈압이 140이더래요. 이거 안 되겠네? 생각해서 오빠가 해독을 시작한 거였죠. 그런데 바로 해독하는 기간 동안에 120 정상 범위로 일주일 만에 이렇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유산화 제품 진짜 탁월하다. 라는 우리 가족 안에서는 모두 공통된 의견이 돼서 그래서 꾸준히 먹으면서 오토를 돌리면서 충실한 소비자가 됐죠. 어, 저는 충실하게 소비자로 먹고 있었는데요. 저희 언니는 이곳에서 와, 이 언니가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의약품 제조에 준하는 GMP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거라면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언니는 이것을 사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좋은 병원을 그만두고 그리고 전업으로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말렸죠. 아니야, 그건. 그냥 추가로 하지 무슨 전업으로 해 하는데 언니는 확고하게 전업으로 돌리면서 이런 수입선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전업으로 돌리고 한 2년 만에 언니의 탄탄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권리소득을 만들어내는 걸 저를 보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오토를 돌리면서 먹고 있었는데 언니는 똑같이 오토를 돌리면서 먹는데 이런 수입 곡선을 만들어낸 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제가 중국에서 사업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여러 번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수업료를 많이 내는 중국 사업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노후 준비는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100세 시대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지? 에 대한 게 항상 저에게는 숙제였어요. 그런데 언니의 이런 판단을 보면서 저도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으로 유산화를 고민해 보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산화는요, 제가 중국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투자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수업료를 많이 낼 필요도 없었죠. 기껏해야 제가 매달 먹는, 제가 만약에 유산화를 안 한다고 해도 계속 먹을 영양제 그 오토만 돌리는 게 전체 사업비가 전부인 거예요. 리스크가 없는 사업인데다가 저는 어, 이 중국 사업을 할 때도 그게 마감이 있는 출판물은 마감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맨날 쫓기고 있었거든요. 학교를 다닐 때도 학생들은 결석을 할 수 있죠. 근데 교사는 절대로 결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시간에 쫓기게 되죠. 근데 유산화 일은 제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만약에 이걸 혼자 해야 하는 일이면 아마 가감하게 시작을 못 했을 텐데, 이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스폰서님이 한 분도 아니고, 스폰서님의 또 스폰서님, 또 스폰서님의 또 스폰서님까지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뱉고 있고, 함께하는 일이며,
또 제가 파트너가 생겼을 때도 함께하는 일이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겠더라고요. 거기다 가장 반짝반짝한 일은 이건 건강하고 아름다워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아름다운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산화를 하면서, 어,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분들을 보면서 비포 애프터가 이거 시간을 거꾸로 가신 거 아니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오히려 다 너무 젊고 예뻐지신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하면서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래,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고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전업으로 유산화에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 같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로 들어가면서 언젠가부턴가 제가 꿈꿨던 것들이 힘이 자꾸 있었거든요. 꿈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9 to 5로 제가 해야 되는 거를 충실하게 해나가게 됐는데, 유산화를 하면서 저한테 스물스물 꿈이라는 것들이 다시 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꿈들을 꾸어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업료를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요. 아이들에게 그닥 풍요롭게 뭐 과외라든가 학원비라든가 이런 사교육을 많이 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비교적 자기주도적으로 어, 많이 학습을 하는 형태가 됐는데요. 엄카를 사용해 보지 못한 친구들이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짠했어요. 아, 나도 엄카를 좀 쓰겠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할머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 카드. 아, 엄카로 못 쓴 나의 그 아쉬움을 할카로 메꾸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게 뭉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할카를 꿈꿉니다. 나의 손주, 손녀들에게. 그리고 이거는 랜드로바라는 저의 남편의 드림카예요. 저희 남편은 이 드림카를 몰고, 그 다음에 본인이 꿈꾸는 그런 캠핑카에서 차박하는 걸 꿈꾸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카에 카 키를 딱 주면서 어 캠핑 가셔요. 하는 하루를 꿈꿔봅니다. 그래서 이 드림카도 신랑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보고요. 요거는 저희 팀과 함께 일할 꿈의 공간입니다. 여기 창문 사이로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강이 보여요. 저한테는 보이는데 같이 보이시나요? 예, 리버뷰가 보이는 이런 꿈의 공간에서 저희 팀과 같이 저의 꿈뿐만 아니라 저의 팀원들의 꿈, 저의 파트너의 꿈을 같이 꿈꾸고 계획하고 그들이 실현한 것들을 같이 리뷰하면서 우리의 꿈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할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아까 동호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그게 제가 이제 탱고가 제 취미인데요. 탱고의 고장은 아르헨티나의 거리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가서 한 달 살이 하면서 거기서 탱고를 하는 게 막연한 그냥 누군가의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제 꿈이라고 이제는 꿈을 꾸면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아르헨티나에 한 달 살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제 꿈들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요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유산화와 함께 꿈꾸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유산화가 어떤 도구로 다가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게는 제 꿈을 다시 한번 꾸게 해주고, 그리고 그 꿈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즐겁고, 저의 성장을 매일매일 자극해주는 즐거운 도구입니다. 저는 이런 100세를 맞이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아름답게 있는 100세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유산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키고, 그리고 열심히 행동하시고, 꿈을 멋지게 누리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를 누리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박지영 강사님의 미래, 유사나와 함께하는 미래에 잘 집중해서 듣고 계시죠? 예, 두 번째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대학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셨고 학교에서 영양교사로 재직하셨던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네요. 현재는 유사나를 만나 사업을 멋지게 진행하고 계신 김세영 강사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사 김세연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산화를 전업으로 하기 전까지 영양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안정적인 직업을 내려놓고 왜 유산화에 집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방식품 영양학과라는 조금은 특이한 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약사는 아니더라도 전문직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의학, 본초학, 임상영양학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학교를 마치고 나오면 건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은 종합병원의 보조 영양사였는데요. 메인 선생님의 보조 역할을 하며 온갖 잡다한 일과 바쁠 때는 조리나 설거지에도 투입이 되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가장 기다리고 즐거운 점심시간에 저는 피크타임이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밥솥을 옮기고 국을 푸는 시간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했지만 저의 첫 월급은 70만 원대였습니다. 영양사 급식 업무에 지쳐서 잠시 상담 쪽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노피라는 프랑스 제약회사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 상담 일을 하게 되었고, 이 경력을 계기로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연구원 소속으로 노인 당뇨 질환과 비만 학생 케어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일에 가까워지기는 했지만 매일 일정한 인원의 사람들의 상담을 그날 꼭 처리를 해야 됐고 예민한 환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환자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사라는 직업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의 한계에 부딪히며 더 나은 조건의 급여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마음속에 항상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양사로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이 영양교사라면 급여도 괜찮고 안정적이고 정년도 보장이 되고 방학도 있고 영양사로서는 가장 좋은 포지션이겠다 싶어서 영양교사를 도전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대학원에서 행정조교로 근무를 하고요. 저녁에는 대학원 야간 수업을 듣고 또 혹시 모를 불안할 미래를 위해서 집에 돌아와서는 사회복지사 인터넷 수업을 들으며 인생에서 정말 바쁜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의 대학원 공부와 결혼 후까지 이어진 3년여간의 임용고시생으로 시간을 보내며 드디어 영양교사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저의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8시간, 8잔까지 마셨던 믹스커피, 또 2병씩 먹었던 타우린 음료,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육아와 학업의 동반 스트레스들로 저는 30대 중반에 부정맥이라는 병명과 각종 염증 질환들을 얻게 됩니다. 두통약과 소화제를 매일 먹다시피 했고 주기적으로 수액을 맞아야 할 만큼 건강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과 맞바꿔서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급여도 근무 환경도 이전보다 나아지고 보람도 있는 일이었지만 이전의 삶과의 변화는 딱히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쁘면 조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또 비교과 교사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급에서 A 플러스 등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떠한 노력으로도 관리자인 교장, 교감이 될 수 없는 한계와 같이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이 시기에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던 조카가 유산화를 통해 건강을 되찾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고, 형님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산화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저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기에 해독을 전달해 주셨고, 난생 처음 해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양제 성적표를 알려주는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책을 통해 유산화 제품이 타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함량, 성분이 너무 좋았고 안전하고 독성이 없다는 부분에 신뢰가 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유산화 영양제를 먹게 되었고 저는 점차 건강 상태가 좋아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양사였던 저는 저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나름 꼼꼼히 비교 분석해서 영양제를 잘 챙기고 있다고 자부했었는데요. 유산화 영양제는 어떤 제품과도 원료, 함량, 성분, 효과 면에서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정말 끝내주는 제품이었습니다. 나날이 건강 상태가 좋아지며 부정맥 약을 비롯해서 매일같이 먹던 소화제, 두통약도 더 이상 먹지 않게 되고 점점 유산화 제품에 젖어들며 이런 제품이면 꾸준히 계속 먹고 싶고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거나 공짜로 먹는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게 됐지만 사실 일로서는 유산화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고 유산화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유산화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 공식적인 첫 만남의 사진인데요. 안내와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셨던 분들이 저랑 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낯가림이 심한 저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는데도 먼저 유산화의 가치를 알아보고 성공자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께 편안하고 좋은 분들 같다는 느낌을 받아 이후에도 만남을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줌을 통해서 또 먼 길을 마다 않고 제가 계신 곳으로 찾아와 주셔서 끊임없이 유산화를 전달해 주셨고 호기심에 한두 번 들어갔던 시스템에서 점차 유산화에 유며들며 그동안 수없이 더 나은 직업을 찾아 헤매며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삶의 이유에 대해서도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었지, 한 번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유산화는 저에게 꿈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렸을 적 이후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돈, 시간, 건강을 가진 삶이 진정으로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었고, 그동안 왜 그렇게 직업을 옮겨가며 열심히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내려놓고 유산화로 전업을 하기까지는 주변에 만류도 있었고요.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 시기에 결정적으로 제가 전업을 결심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조리 인력의 결혼이 생기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는 대타 여사님들이라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요. 그날도 한 분이 결혼이 생겨서 이 대타 여사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쉬고 계시던 여사님이 오신 거예요. 왜 쉬지 않고 일을 나오셨냐고 물어보니 본인의 몸도 아프지만 남편이 치매를 앓고 있어서 3년 정도는 더 일을 해야지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그걸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분들 다 장성했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자식들도 각자 사는데 바쁘고 넉넉지 않은데 어떻게 손을 벌리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시스템을 통해 들었던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는 워런 버핏의 이야기가 현실로 파고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30년가량 근무를 하면 연금이 나오겠지만 이 한계가 정해져 있는 소득으로는 노후 생활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또 이런 연금은 자식한테는 상속이 되지 않잖아요. 이런 한계들을 교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나 주식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삶에 집중을 하다 보니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었고 전업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나눔과 배려, 봉사가 넘치는 그룹 문화와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 수평적인 조직 문화,
잘 되었을 때 가장 하부에서 또 일을 해야 하게 하는 보상 구조, 무한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고 그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은 공평한 일, 거기다 자녀에게 상속까지 된다니 유산하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인생을 걸어볼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삶이 돈, 시간, 건강을 소유한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요. 너무나 잘 닦여 있는 그로잉업 그룹의 시스템과 먼저 비전을 보고 유산화를 시작하신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한 주에 115만 원을 받는 실버 디렉터로 성장을 하며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지고 자유로이 시간을 쓰고 탄탄한 권리 소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저에게 유산화를 전달해 주신 시형님과 저에게 유산화를 전달받고 건강을 되찾으신 친정 엄마와 함께 가족 사업을 즐겁게 해나가며 양가의 탄탄한 권리 소득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산화를 통해 저의 삶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권리 수입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에게는 연금 같은 딸, 아이에게는 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꿈과 목표를 나누고 서로 온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저의 팀을 만들어가는 꿈을 위해서 이미 팀 이름도 지어 놓았고요. 긍정 에너지가 가득한 퍼플 아이 팀에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멋진 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고 싶은 삶에 집중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와 함께 원하는 삶을 만들고 계신 김세영 강사님께 저희 모두가 유며드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세 번째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조경회사에서 재무관리팀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계시고 다수의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유산화를 인생 B플랜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강사님의 스토리 너무 궁금하시죠? 네,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은주 강사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반은주입니다. 화면 공유 시작하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조경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조경을 전공하였고요. 현재는 재무관리 및 총괄 전무이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전무이사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저는 30년의 직장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고요. 왜냐하면 건설업은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를 찾고 더 나은 삶을 가져가려면 여성인 저로서는 더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저와 비슷한 연배의 직장 생활을 하셨던 많은 여성분들도 공감하실 텐데요. 같은 시간 일하고 또 같은 일을 해도 여성 근로자에게는 부당한 처우가 많았습니다. 급여 체계도 달랐고요. 심지어는 호칭도 너무 이상한 호칭이 불려질 정도로 굉장히 처우가 안 좋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제가 원하는 조건을 당당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요. 그 결과 남자 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더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사다를 만나기 전에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소녀였죠. 그런데 저는 오형제 중에 마지로 태어나 살면서 한 번도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원하는 꿈도 포기한 채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꿈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요. 초기의 직장 생활은 나의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자아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내가 나이 40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40이 되고 나니까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요. 지금 50이 되었지만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 직장을 다니면서도 항상 나는 뭘 하면 또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항상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고민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 투자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 법적인 테두리에 의해서 뭐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보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많이 가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아프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저를 지켰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한 돈을 벌기보다는 제 인생의 전부인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고, 일하면서도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친정 식구들을 위해,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늘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컸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도, 어, 포기를 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나에게 아기가 생기면, 저처럼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충분한 자산을 모을 때까지는 아이 갖는 것도 미루면서 직장 생활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른 사람처럼 이제 아이를 원하게 되고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차례의 인공수정과 여러 번의 이제 시험관하기로 정말 소중하게 예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서도 10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고 또 아이를 두고 출근을 해야 했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조금 가슴 한 구석이 아려오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하고 많이 안아주지 못했고 또 모유수를 해주지도 못한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아이들을 보면 그때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밤낮 없이 주말에도 반납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저한테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르몬 교란으로 인해서 온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시험관 악인 시술을 하면서 호르몬 투여로 인해서 살이 많이 쪘고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다 보니 임신성 당뇨로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비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몸에 이제 난소 종양이 생겨서 난소 수술도 하게 되고요. 또 갑상선 암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황장애와 또 우울증, 불면증, 또 피부 알러지, 또 굉장히 심한 편두통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서도 회복기 한 7일 정도만 회복을 하고 다시 또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힘들었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항상 잘 살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노후를 위해서 대비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퇴 후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됩니다. 여러 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로푸드, 채식 베이킹, 그다음에 아동 요리 지도사, 제과 제빵 이런 요리 관련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조금 이롭게 만드는 그런 자격증을 따고 싶었고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주변의 친구들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베스킨 땡땡땡, 파리 땡땡땡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면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먹고 살 수 있다. 본인들이 좋은 목에 자리를 주겠으니까 그 일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일들은 제가 갖고 있는 기준에 좀 어긋난 일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건강이나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지 단순하게 돈만 버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조경 전공을 살려서 숲해설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운명적으로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산화의 비전은 저에게 항상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그런 해답을 받은 것처럼 정말 명확하고 또 선명하게 그동안에 찾고 있었던 모든 조건을 갖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 그리고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이 유산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간 현실적인 사람이고 또 약간 머리형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이거를 사업으로 보면서부터 제가 공부하고 좀 분석을 해봤고, 또 직장 생활을 했을 때와 이 유산화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왜 유산화를 선택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배가의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소득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요.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소득으로, 이런 구조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주변에서도 그런 일로 돈을 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참 신기한 구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 일을 만나면서 제가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회사에 열정을 쏟았는데,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았는데, 저에게는 특별하게 30년 동안 변화된 삶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회사의 오너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처음에 유산화 비전을 보았을 때 정말 좀 화가 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유산화의 이 30년 동안 열정을 이 회사에 쏟아부었던 만큼 쏟아부었으면 지금 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은 시간과 내 노력을 계속해서 써야 하는 노동 수입이었고요. 또 나이 들어가면서 한계점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희 가족 단톡방에 어떤 자료를 하나 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그 톡방에 읽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료가 뭐였냐면, 저희가 그 22년 1월 달에 기획재정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자료였냐면,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직업을 1위부터 30위까지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순위 안에 3위가 의료보건 분야 건강기능식품 상담사였고요. 그다음에 4위가 의료보건 분야 모바일 헬스케어 코디네이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직업 부대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확신을 했고, 또 이제 글로벌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컸고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비전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직접 판매 시장이랑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엄청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시장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방송 매체잖아요. 그런데 요즘 방송 매체를 보면 거의 90% 이상이 건강, 다이어트, 피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 속에 있으면 나는 반드시 성장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유산화에 대한 걸 점점 더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어떤 누군가를 조금 압박하거나 힘들게 해야만 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발생한 수익은 저의 수익이 아니라 어떤 회사의 누군가의 소득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유산화는 누군가를 이롭게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는 직장에 쏟아부었던 그런 열정과 유산화에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산화에 30년 열정을 쏟아부었으면 지금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저의 소득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다면 항상 마이너스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산화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현재 경기 흐름에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 그중 단연 세계 최고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이롭게 해야만 나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었고요. 저는 항상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 일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유산화가 저에게는 엄청난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소득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버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이죠. 유산화를 생각하면서 저의 가치관이 정립되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값진 게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의 사업인 유산화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또 소중한 시간들을 쪼개서 잘 사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1년도에 11월에 비전 세미나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5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고 유산으로 전업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었는데 그 목표를 더 빨리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저에게 온 마지막 기회가 유산화인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올해 24년 12월 31일 날 전업을 결단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류 생명에 이바지하신 닥터 마이러르츠 박사님의 사명처럼 사회에 공헌하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업을 결단했고요. 이제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무조건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저를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저의 강의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울리고 또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